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핑거의 공모 청약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핑거 금융 관련 I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은 2000년도, 박민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전산학과를 졸업하신 다음에 창업을 준비하다가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을 쌓게 됐고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습니다. 전체 인력은 한 200명 정도, 대부분의 IT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직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설립하고 나서 은행들 위주로 프로젝트를 하나둘씩 시도하다가 그 레퍼런스로 이것저것 계속 늘어나게 됐고 상장까지 오게 됐습니다. 공모개요, 주관사 대신증권, 수요일증은 끝났고요. 청약기일은 21일부터 22일, 납입기일은 26일입니다. 공모 대상 주식수는 130만 주고요. 우리사주 20%, 이거에 따라서 일반 청약 맥스 25%, 나머지 기관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대주주 구주 매출 30만 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공모가 밴드 같은 경우에는 하단 13,000원, 상단 15,000원인데요. 공모 금액은 200억 언더, 시가총액은 후술할 희석요인을 감안하면 1200억에서 1400억입니다. 희석요인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관사의 의무 인수분, 그리고 임직원 스탁옵션, 기존에 펀드가 들고 있는 사모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스탁옵션 같은 경우에는 22년부터 행사니까요. 의미가 없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상장 후 한 달간 매각이 제한되므로 큰 우려 요인은 아닙니다. 공모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랑 VC들 락업 들어가고 공모주주하고 기존 주주 포함해가지고 유통권역 물량은 50% 정도 좀 많습니다. 아까 말한 희석요인도 추가적으로 있긴 있고요. 자, 자금의 사용 목적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 사법인 취득자금, 그리고 기타 자금이 있죠. 광고를 하기 위한 운전자금 일부, 그리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R&D적인 측면에서 기타 자금 집행 예정이고, 타법인 취득 같은 경우에는 마이엘리라고 배달 매출과 관련된 이제 운용자금 이런 거 관련된 서비스 하는 회사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요새 핀테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파이낸스 앤 테크놀로지, 금융의 IT화라는 말인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어떤 이제 지점에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였죠. 소비자는 어떤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편리한 걸 원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적인 기회가 생길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성장률은 CAGR 22%의 고성장 사업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송금이나 지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침투율이 75%까지 육박했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은행들에 대해서 주식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맥락에서 고전적인 자신들이 하는 방식의 사업에 대해서 빼앗기는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금융정보화 추이에서 은행권에서 총 예산 중에 IT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적지만 12%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요. 은행들도 시대의 요구에 대응을 하긴 할 거니까 점점 더 올라가는 트렌드가 되겠죠. 자, 이 예산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인건비성으로 집계가 되는 서비스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요청하는 이것저것을 대응해주는 거죠. 그래서 IT 업계 회사들이 여기를 공략한다. 자, 이런 핀테크를 하게 되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C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이제는 익숙해진 인터넷 뱅킹, 인터넷으로 하든 모바일로 하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추이로 가고 있잖아요. 이걸 하게 되면 창고에서 안 해도 되니까 편리하고 이런 식으로 편의에 따라서 IT 서비스가 구축이 점점 되면서 금융권의 인력 수요는 감소하겠죠. IT가 사람들을 대처하는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융권에서 혼자만 인력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과정에서 주 매출처의 은행에서 당분간 할 게 있을 것이다. 자, 여러 금융기관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상품 관리, 계좌 거래, 결제 이런 부분들 핀테크적으로 누가 풀어가고자 했을 때 동사가 이걸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줄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통적인 IT 같은 것도 제공할 수 있다. 자, 동사는 자체 플랫폼과 솔루션 구축 능력을 이용해서 뱅킹, 송금 결제, 자산관리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각종 자금에 대한 관리 서비스, 매출, 정산 이런 것들을 제공합니다. 제1금융권 위주로 B2B 금융권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조금씩 응용 분야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기존 금융권에서 비금융권 이런 곳으로 더 나아가서는 여러 핀테크 서비스들이 소비자에게로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해서 사업을 해가는데 그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자, 동사가 은행과 관련된 구축을 위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추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금융권 레퍼런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 은행권 외적으로도 저축은행이나 어떤 캐피탈사 같은 곳도 레퍼런스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매출액에서 85% 정도가 플랫폼과 관련된 매출로 구분이 됩니다. 이 매출은 해마다 증가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를 하고 있지만 특히나 오픈뱅킹과 글로벌 뱅킹 쪽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가 눈에 띕니다. 자, 오픈뱅킹이 뭔지 짚어보고 할까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핀테크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지금까지는 고객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은행 쪽에 어떤 회선을 계약을 해가지고 전용 회선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따와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업이 막 딜레이 되거나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정부에서 오픈 API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여기 다 참여를 해요. 공동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고 하나의 앱으로 여러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던가 이런 이점이 생깁니다. 수수료도 좀 떨어지고요. 뱅크 샐러드 같은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신규 사업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여기 오픈 API에 액세스를 해가지고 테스트해보고 제품으로 출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 오픈뱅킹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감자죠. 이런 오픈뱅킹을 진행하면서 송금 수수료나 데이터 조회 수수료 이런 것들을 되게 낮췄습니다. 낮췄지만은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 입장의 업체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은행이 뭘 참여를 해줘야 이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수료는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핀테크 업체들은 이것도 높다, 송금 수수료도 낮췄는데 조회 수수료도 깎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은행들이 우리는 땅파서 장사하냐, 지금 우리도 손해보고 있다, 최소 수수료는 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벌어지고 있는 판이다 보니까 은행들 그럼 우리가 하자 이러면서 일단 모객을 하면 어떤 형태로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오픈뱅킹 고객을 열심히 유치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런 경쟁이 있으면은 동사에게도 사업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각 품목별 주요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은 규모적인 측면에서 주력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 한국스마트카드, 아메이 등의 오픈뱅킹 서비스, 연계 결제 관련된 수주, 거기에 라인 대만 매출이 추가되어 있고요. 솔루션 같은 경우는 농협 쪽에서 추가되고, 수수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자, 여타 SI 업종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4분기 때 이런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4분기가 매출액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계절성이 있죠. 자, 국내 은행들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내수 베이스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은행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가지고 해외에서의 수출 매출도 조금씩 부분이 있습니다. 자, 3분기 기준으로 동사의 수주 잔고가 170억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더해주면은 대략 추가 수주 감안해가지고 연간 매출액 20년에 600억 정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적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9년에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증가하면서 이익도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20년 3분기까지 YOY를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액은 조금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익률이 너무 갑자기 뛰었거든요. 고수익성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3분기 누적으로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4분기 때 매출액이 더 많이 붙는다는 측면을 감안을 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 230억 붙었거든요. 영업이익 한 25억 추가되거든요. 자, 올해도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 여기 붙으면은 한 50억 정도 조금 넘게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600억 매출액에 50억 영업이익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P형은 살펴보겠습니다. 웹캐시, 아톤, 세틀뱅크 연관 업종으로 세 종목 선정되었네요. 이른바 뱅킹 및 핀테크 종목으로 알려진 회사들입니다. 20년 3분기 환산으로 PER 산정했을 때 평균 PER이 37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한 주당 평가액은 23,300원입니다. 할인율은 26%에서 36%를 적용했습니다. 자, P형은 실적을 보겠습니다. 핑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올라왔습니다. 자, 20년하고 21년은 가이던스 수치인데요. 가이던스대로라고 치면은 20년은 조금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추이로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정체될 걸로 보고 있네요. 자, 매출액이 늘면서 이익률이 일정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20년 가이던스대로라면은 정체된 모습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21년도를 봐야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회사들은 4분기에 매출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또 예상이 안 되고, 그래서 또 마냥 기다리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아톤 여기는 3, 40억씩 나는 회사고 올해 기준으로는 4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세틀뱅크 민엔지의 자회사 상장 당시 엄청 기대가 높았지만은 좀 정체된 모습이고요. 올해 이 정체된 모습입니다. 웹캐시 경리나라가 유명하죠. 경리나라 채택이 좀 늘어나고 돈 안 되는 매출은 줄여나가면서 이익률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전년도 대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P형에다가 기존에 상장됐던 금융보안이나 인증 관련 업체들을 추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K사인, 라온시큐어, 한국전자인증 이런 업체를 추가했는데요.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어쨌든 이익이 조금 증가할 걸로 예상되는 애들이고, 연두색은 사실은 가미기인데 그냥 19년도 것 갖다 쓴 겁니다. 대략 이익 레벨 대비 밸류에이션을 보자고요.
이 중에서는 단연 웹캐시만 재미를 봤어요. 웹캐시의 이익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요 구간 이제 스펙인데요. 스펙 상장했는데요. 당시의 성장세가 비교적 직관적인 아이템, 격리나라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죠. 나머지는 사실 깊이 따져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애들. 그 와중에서 세틀뱅크가 그나마 좀 돈을 벌었다. 뭐 이 정도 이미지로 이 업종이 박혀있거든요. 근데 POR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뭐 한 20-30배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핑거의 20년도 영업이익의 가이던스 50억 정도를 충족한다고 치면은 그럼 대략 25배 정도잖아요. 오가는 오차 범위 감안하면은 밸류에이션상 큰 메리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업체들이 절대적인 비율 측면도 그렇지만 아톤이나 전자인증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영업이익 뭐 3-40억씩 나오거든요. 연절히 이익을 창출해요. 근데 얘네들도 성장할 때는 엄청 거창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내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냥 시총으로 매기는데 시총 보시면은 대략 1000억 언저리에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그렇다고 이런 회사들이 안 좋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IT 회사들의 장점은 늘 그렇듯이 어떤 매출처, 일감을 몇 군데 뚫어놓으면은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돼가지고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뒤에서 고쳐가지고 쓰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계속 귀찮으니까 그 일감이 유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회사들이 쉽게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식 측면에서는 빌빌 기다가도 어떤 정책성 뉴스 이런 거 나오면은 한 번씩 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장기적인 흐름에서 큰 메리트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시가총액이 대충 1000억 원저리 받고 있겠죠. 지금은 한 1200억 정도씩 받고 있네요. 그러면은 핑거의 공모가는 그냥 시장 평가 레벨이라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공모에서의 메리트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늘상 하게 되는 결론도 도달하게 되는 거죠. 200억 미만의 소규모 공모. 시장에서의 공모 버블을 노리자. 상장 이후에 이제 흐름을 예상해 볼게요. 그나마 최근에 상장됐던 이 관련 업종, 아톤 세틀뱅크를 보면 추이가 똑같아요.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줄줄줄줄 흘렀어요. 그러다가 반토막 넘게 빠지니까 조금 반동해가지고 다시 요 레벨. 이게 시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원래 이 정도 레벨에서 공모를 했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2배씩 높게 공모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반토막 나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모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포스트 IPO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보면 기회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대략 뭐 600-700억 정도 언저리에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면은 바텀 피싱을 해보는 그런 방법적인 접근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저로서는 내키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뭐 시도했을 때 뭐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핑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